2025학년도 9월 고2 학력평가 문항 29번부터 33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29번 어법 문항 보겠습니다. 단어 먼저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mark는 표시하다, 나타내다 이런 뜻이죠. 두 번째, observe는 관찰하다 라는 동사. 세 번째, depend on은 무엇에 달려있다. 그리고 ritual은 의식이나 의례, primord는 전 근대의. 아까 observer가 관찰하다였죠? observable은 관찰할 수 있는 이라는 형용사. solar cycle 이라고 하면 태양의 주기. 그리고 lunar calendar 이라고 하면 음력이라는 뜻이고요. sensible 이라고 하면 합리적인 이라는 뜻이고, inevitable은 필연적인. geography는 지리적 환경. 마지막 filter through라고 하면 무엇을 거쳐서 걸러지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내용을 볼 건데요. 내용을 보기 전에 여러분이 조금 내용을 이해하기 쉽기 위한 배경 지식 하나를 보고 가겠습니다. 영어 단어도 하나 살펴보고요. 자, 우리 지문에는 음력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 lunar calendar 가 나오고, 하나 더, 이번에는 양력이라는 뜻을 가진 solar calendar 가 나옵니다. 자, 우리 영어로 lunar이라고 하면 달의 라는 뜻이고요. 또 영어로 solar이라고 하면 태양의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lunar calendar, 음력은 기준이 뭐를 기준으로 하겠어요? 저 달을 기준으로 하겠죠? 그래서 달의 주기를 기준으로 살피는 게 음력이고, 그와는 반대로 solar calendar, 양력은 태양의 주기를 기준으로 둡니다. 이걸 참고하고 다시 처음부터 넘어가 볼게요. 어법 문항이지만 그래서 어떤 문법 포인트를 묻고 있는지 살펴볼 거지만 그에 앞서서 또 이제 내용도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함께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All human cultures, 모든 인간 문화들은 mark the passing of time, 시간의 흐름을 표시합니다. by the differences they observe in the world around them. 자, 그들 주변에 있는 세상에서 그들이 관찰하는 차이에 의해서 시간의 흐름을 표시합니다. 내용 정리해보면 모든 인간 문화가 뭘 표시해요? 시간의 흐름을 표시해요. 자, 근데 뭐에 의해서 표시하냐면 그들 주변에 있는 세상에서 그들이 관찰하는 차이들에 의해서 시간의 흐름을 표시한대요. 자, 내용은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지만 일단 문법부터 보겠습니다. 1번, 댐의 밑줄이 그어져 있네요. 자, 이 부분이 댐이 받고 있는 거 어떤 명사를 받고 있는 거니? 대명사 문법 포인트네요. 자, 해석을 통해서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해석을 통해서 이 부분이 가리키는 건 누구였습니까? All human cultures 부분이었죠. 자, 근데 cultures s부터 쓰니까 복수 형태 them으로 받고 있는 거 괜찮아요. 1번 정답 아니었어요. 자, 넘어가 보면 our choice of which differences to mark. 자, 주어 잘 찾아야 돼요. 우리 항상 문장에서의 주어랑 동사를 찾는 연습은 꾸준히 해야 합니다. 문장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찾기가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자, 보면 어떤 차이점들을 표시할지에 대한 우리의 선택은. 자, 우리 전치사구가 이 부분에 나왔을 뿐이지 주어는 누구예요? Our choice. 여기가 핵심 주어. 동사는 depend. 여기 depend on까지 같이 묶여서 뭐뭐뭐에 달려있다 이런 뜻이었죠? 자, 그러면 our choice가 주어예요. 그럼 동사는 depend가 아니라 단수니까 depends가 돼야겠죠. 정답 벌써 나왔네요. depends. 주어 동사의 수일치를 묶고 있는 문법 포인트였습니다. 해석해보면, 자, 아까 우리 인간 문화는 시간의 흐름을 표시를 하는데 그 차이에 의해서 표시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떤 차이점들을 표시할지에 대한 우리의 선택이 달려있어요. 자, 어디에? 첫 번째로는 어디에 달려있어요? Depends on
what we observe. 우리가 무엇을 관찰하는지에 달려 있고 and 자 그리고 secondly 두 번째는 같이 걸리는 거예요. depends on 같이 걸려요. 두 번째는 어디에 걸리고 있어요? 어디에 달려 있어요? What is important in our lives.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자, 차이에 따라서 이제 시간의 흐름을 표시하는데 이때 어떤 것에 주목한대요? 1번. 우리가 무엇을 관찰할 수 있는가? 2번. 우리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여기에 달려 있대요. 자, 그러면서 how we mark the differences. 우리가 그 차이점들을 어떻게 표시하는 방법. 근데 괄호 열고 좀 더 설명을 해줍니다. 하이픈 사이에 낀 애들은 보통 보충 설명해 주는 부분이에요. The shapes of our calendars and our rituals. 우리의 달력들 그리고 우리의 의식들의 어떤 형태처럼 우리가 어떻게 그 차이점들을 표시할까? 그 시간의 흐름 뭐 이런 차이점들을 어떻게 표시해요? 보통 달력 같은 것들을 사용하잖아요. 자, 근데 그렇게 우리가 차이점들을 어떻게 표시할지가 depends on 달려 있어요. The connections we make between those two things. 그 두 가지 것들 사이에서 우리가 만드는 연결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해를 못했을까봐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줍니다. In the agricultural society of pre-modern Europe. 전근대 유럽의 농업 사회에서는요. 자, 근데 이 전근대 유럽의 농업 사회가 어떤 곳인지 이제 where 절이 좀 더 설명을 해주죠. 자, 뒤에 보면 where 그곳에서는 higher latitudes 높은 위도가 make the seasons easily observable 만들어요. 자, 뭐를 the seasons 계절들을요. 목적어네요. 어떻게 easily observable 쉽게 관찰할 수 있게 만들어요. 자, observable 밑에는 지금 목적어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어네요. 자, 우리 목적격 보어로 어떤 형태가 올 수 있는가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죠. 문법 포인트. 자, 보어는요. 주격 보어건, 목적격 보어건 뭐가 올 수 있어요? 형용사 올 수 있죠. observable 형용사니까 3번 문법상 괜찮은 겁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그 전근대 유럽의 농업사회에서는 위도가 높아서 계절들을 쉽게 관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it was natural. 자, 이때 it은 의미가 없으니까 가주어. 진짜 주어는 투부정사 이하네요. 자연스러웠습니다. To monitor the solar cycle. 그 태양의 주기를 관찰하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계절의 변화를 쉽게 관찰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제 태양의 흐름을 이렇게 보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웠다. Conversely, 자 근데 반대로 among the largely nomadic peoples of Arabia. largely는 대체로 이런 뜻입니다. 대체로 아라비아의 대체로 유목의 그런 사람들은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설명해 주는 거예요. The largely nomadic peoples of Arabia.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For whom 그들에게는요. seasonal changes were less significant. 자, 어떤 계절적인 변화가 덜 중요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계절적인 변화가 덜 중요하니까 이제 태양력이 아니라 태양의 주기를 보는 게 아니라 그것과는 다르게 the lunar calendar 음력이었죠. 음력이 was a more sensible choice. 더 합리적인 선택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절의 흐름을 이렇게 잘 볼 수가 있으면 그때는 태양의 주기를 살펴보는 양력이 적절하지만 계절의 어떤 변화 같은 것들이 덜 중요하고 잘 못 보게 되면 달의 주기를 보는 음력이 더 적절했다라는 거죠. 자, 문법 포인트는요. for whom에 밑줄 그어져 있었네요. 전치사 for 뒤에 이제 관계대명사 whom까지 오고 있네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 뒤에는 어때야 돼요? 완전한 구조가 와야 되죠. 그럼 따져보면 seasonal changes. 계절적인 변화들이라는 주어 왔고요. were 동사 왔어요. 근데 계절적인 변화들이 어때요? less significant. 그 변화들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보어 왔죠. 덜 중요해요.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보어까지 온 완전한 문장이니까 완전한 부분이 왔으니까 for whom 적절합니다. 자, 원래는 이제 for whom이 이제 맨 앞에 오기 전에는 원래는 이랬겠죠. Seasonal changes were less significant
for 앞에 있는 the largely nomadic peoples of Arabia를 받아서 for them 원래는 이랬을 텐데 전치사와 관계대명사가 앞쪽으로 축 빠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하면 되겠어요. 자, 이제 좀 더 넘어가 보면 that. 자, 근데 그것들은 did not make it inevitable. 자, 그것을 필수 불가별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자, 이때 it은 의미가 없으니까 가짜 목적어고요. 진짜 목적어는 대절이하네요. 자, 뭐가 필수 불가별하게 만들지 않았냐면 that Islam would use a lunar calendar and Roman Christianity a solar one. 자, Christianity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기독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이 그 음력을 사용하고 로마의 기독교가 a solar one 이 앞에 있는 캘린더를 받는 거겠죠. 그러니까 태양력을 사용하는 것을 필수 불가결하게 필연적이게 만들지는 않았어요. But 그렇지만 political and religious decisions were made.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결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달력을 쓸지와 같은 그런 결정들이 만들어졌어요. From options, 선택지에 의해서요. 자, 근데 그 선택지는 어떤 선택지예요? Limited by geography and lifestyle. 우리 지리적인 측면 그리고 생활 방식에 의해서 제한된 선택지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자, 또 그 선택지는 어때요? Filtered through tradition. 전통에 의해서 걸러진 선택지에 의해서 결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리 상황이 어떤지, 삶의 방식이 어떤지, 전통이 어떤지에 따라서 태양력을 쓸지, 음력을 쓸지, 어떤 식으로 시간의 흐름을 표시할지 그런 결정들이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마지막 5번 문법 포인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filtered, 과거 분사에 밑줄 쳐져 있었어요. 자, 과거 분사라면 얘가 수동의 의미로 해석이 돼야 됐잖아요. 우리 아까 어떻게 해석했죠? 전통을 통해서 걸러진 선택지들이라고 해서 꾸며주고 있는 옵션스, 수동의 의미로 해석됐잖아요. 따라서 과거 분사 적절합니다. 정답 찾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자, 우리 내용 정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모든 문화는 주변 환경에서 관찰한 차이를 기준으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낸다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관찰할 수 있는지, 자연환경과 우리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생활 방식에 따라서 사용하는 달력 형태가 달라진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예시를 들었는데요. 농경사회는 태양의 주기를 관찰하고 반대로 유목사회는 음력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했다. 그래서 그 사회의 어떤 환경에 따라서 어떤 달력을 쓸지 그 형태가 달라지게 되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결정은 여기서의 그 의미는 어떤 달력을 선택할지 어떤 방식으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낼 건지 그거겠죠. 자, 근데 그것이 지리적인 환경, 생활 방식 또 전통에 영향을 받아서 그것들에 의해서 제한받고 걸러져서 만들어지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9번 어법 문항 살펴봤습니다. 30번 어휘 추론 문항 단어부터 볼게요. 첫 번째, compassion, 연민이라는 뜻이죠. 두 번째, empathy는 공감, critic은 비평가, 비판하는 사람, interpersonal은 개인 간의, intergroup은 집단 간의, burnout은 우리 번아웃 왔다 많이 들어봤죠? 번아웃, 탈진. 인그룹은 그룹 안에 있는 거니까 내 집단, 아웃그룹은 반이어죠. 외 집단이란 뜻이고요. prescription은 처방, pursuit은 추구, social harmony는 사회적 조화 정도로 해석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0번 어휘 추론,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 찾아볼 거예요. 자, 우리 어휘 추론 문항은 분명히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데 거기와는 어긋나는 생뚱맞은 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어로 바꿔봤을 때 매끄럽게 전개되는 부분이 있죠. 자, 그걸 찾아보겠습니다. 볼게요. Although empathy, 자, 비록 공감이 is widely praised by scholars and public figures,
학자들과 어떤 그 대중 인물들에 의해서 아주 널리 칭송받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not everyone is an empathy booster. 자, 모든 사람이 empathy, 공감을 부스터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자, 부스터라고 하면 boost라는 걸 먼저 볼게요. 자, boost라고 하면 우리 동사로는 신장시키다, 북돋우다 이런 의미가 있고 얘가 명사로도 쓰이거든요. 명사로는 경령, 부양책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공감을 북돋는 거니까 공감을 격려해주는 사람인 거니까 엠파시 부스터는 공감을 지지하는 사람 이 정도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공감을 북돋우는 사람은 공감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이 글의 주제문이기도 했어요. 살짝 밑줄 긋고 갈게요. 특히 컴마 이하 이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공감이라는 게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널리 이제 칭찬받고 널리 이렇게 좋다라고 여겨지긴 하지만 모든 사람이 공감을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공감을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뒤에 이제 쭉 비슷한 얘기가 이어져야겠죠. 그런지 한번 볼게요. Critics of empathy. 자, 공감에 대한 비평가들은 argue, 주장해요. That empathy will not save us from interpersonal and in-group conflicts. 공감이 우리를 구해주지 못할 거다라고 주장해요. 근데 뭐로부터? interpersonal, 어떤 개인 간의 그리고 intergroup, 집단 간의 어떤 그런 갈등에 있어서 우리를 구해주지 못할 거다라고 주장합니다. In fact, 사실은 they argue, 그들은 주장을 하는데요. 뭐라고 주장하냐면 empathy makes such conflicts worse. 공감이 그러한 갈등들을 worse, 더 나쁘게 만들 거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지금 공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흐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번에 worse는 더 나쁜 또는 더 악화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거니까 1번 괜찮죠? These critics, 이러한 비평가들은 maintain that, 대절이야라고 주장합니다. Empathy can be exhausting. 자, 우리 공감이라는 게 굉장히 진을 뺄 수 있고 and, 자, 그리고 lead to burnout, 번아웃으로 이어지거나 or insensitivity to suffering, 어떤 고통에 대한 무감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They argue that, 그들은 대절이야라고 주장하는데 we tend to empathize strongly with our in-group. 자, 우리가 우리 내 집단과는 강력하게 공감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and, 그리고 resist empathizing with out-groups. 외집단하고 공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resist, 저항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주장하고요. and, 그리고 even enjoy the suffering of out-groups in competitive or threatening contexts. 경쟁적이고 위협적인 맥락에서는 심지어는 외집단의 고통을 즐기기도 한다라고 주장한대요. 자, 2번 resist, 저항하다라는 뜻의 동사죠. 그러니까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내 집단 사람과는 잘 이렇게 공감하려고 하지만 내가 속하지 않은 외집단의 사람들과는 공감을 잘 안 하려고 하고 그 공감에 저항하려고 하고 또 심지어는 그들 외집단의 고통을 즐기기도 한다라는 맥락이니까 2번 괜찮죠? Thus, 따라서 the prescription for more empathy. 자, 더 많은 공감에 대한 처방이 is often efficient in cases of conflicts. 갈등의 경우에는 종종 효율적입니다. efficient, 효율적인이란 뜻인데요. 자, 지금 어떤 흐름이에요? 공감이라는 게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더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부정적인 얘기.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거꾸로 얘기하고 있죠. 3번이 정답이네요. 자, 그럼 우리 반이어로 바꿔보면 inefficient, 비효율적인 이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 모의고사에서 그 정답지에서 제시한 어떤 단어를 한번 써보면 counterproductive 라는 단어를 제시했더라고요. 자, 이 단어는요, 역효과를 낳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은 공감을 처방하는 게 갈등의 경우에는요, 종종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어요.
라는 얘기가 되겠고, empathy, they argue. 자, 그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공감이 can further encourage conflicts. 더 갈등을 조장하고 and force us into an us versus them mentality. 우리로 하여금 우리 대 그들이라는 사고방식을 강요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안 좋아질 수 있다 결국. 너는 너고 우리는 우리고 너는 너야 이렇게 이런 너희들은 너희들이야 이렇게 왜 집단 내 집단 이렇게 구분해서 자꾸 갈등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대요. Finally, 자 마침내 마지막으로 even when we try to empathize with others who are dissimilar from us or in an unfamiliar context. 자, 심지어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려고 할 때조차도 자, 근데 어떤 사람? who are dissimilar from us. 우리랑은 다르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뭔가 조금 친숙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공감하려고 할 때조차 sometimes, 때때로 we are unable to accurately empathize with their experiences. 자, 우리는 그들의 경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causing further misunderstandings and frustrations. 더 많은 misunderstanding, 오해와 frustration, 좌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4번, unable, 뭐뭐 할 수 없는 또는 뭐뭐 하지 못하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대로 공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오해와 좌절이 생기는 거겠죠? 4번 괜찮고요. Critics of empathy, 공감에 대한 비평가들은 argue, 주장해요. That we should give up on empathy, 우리가 공감을 포기해야만 하고 and employ other tools, 다른 도구들을 이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In pursuit of social harmony, 사회적인 조화를 추구하면서 사회적인 어떤 조화를 얻기 위해서. 5번 pursuit, 추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인 조화를 위해서는 그걸 추구하려면 다른 도구 사용해야 돼. 공감보다는 다른 도구가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괜찮아요. 자, 근데 예를 들면 그 다른 도구는 어떤 것들? Rational compassion, 이성적인 어떤 연민이라던가 or moral emotions, like fear, anger, and shame. 두려움, 분노 또는 shame, 어떤 수치심과 같은 도덕적인 감정과 같이 좀 다른 걸 사용해야 돼 라고 주장합니다 라고 하면서 글이 끝났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공감에 대한 시각과는 조금 다른 입장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자, 볼게요. 내용 정리. 도입 부분에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공감은 학자들과 유명 인사들에 의해 널리 칭송받지만 모든 사람이 공감을 지지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감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했는데요. 뒤에 보면 공감은 갈등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고 번아웃 또는 고통에 대한 무감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내 집단에는 공감하지만 외 집단에는 공감하지 못해서 갈등 상황에서 역효과를 낼 수 있고 타인에게 정확하게 공감하지 못해서 오해와 좌절도 유발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공감 비판론자들은 사회적인 조화를 위해서는 공감보다는 이성적 연민이나 도덕적 감정과 같은 다른 도구를 이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라고 하면서 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0번 어휘추론 문항도 살펴봤습니다. 31번 빈칸 추론 문제 보겠습니다. 먼저 단어부터 볼게요. 첫 번째, paradoxically, 역설적으로 이런 뜻이고, 두 번째, 루틴이라고 하면 어떤 일상이나 반복되는 일을 말하죠. engaged는 몰입한, 열중한이라는 뜻이고, 도파민은 말 그대로 도파민, 그리고 encounter이라고 하면 만남을 의미합니다. reward는 보상, plot twist는 줄거리의 반전이라는 의미고요. 마지막으로 astonishing은 놀라운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단어 빈칸 문항이었고요. 맨 첫 번째 문장에 빈칸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Paradoxically, 역설적이게도 It's blank that makes us feel most alive. Alive는 살아있는 이란 뜻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 문장에서 어떤 구문이 하나 있죠. It is that 강조 구문이 보입니다. 그럼 해석해보면 우리가 가장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게끔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빈칸입니다. 다시 말하면 빈칸이 우리를 가장 살아있는 느낌을 갖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 그럼 그 빈칸이 무엇인지 찾아가 보겠습니다. Think of events, 어떤 사건들을 생각해 보래요. That shake you out of your everyday routine. 여기서 shake you out of, 여기 부분 잠깐 보면 자, shake, 사람, 그리고 out of라고 하면 어디에서 벗어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you, 당신을 어디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해석해보면 당신이 당신의 매일매일의 일상에서부터 당신을 벗어나게 만드는 사건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가 될 수 있냐면 컬럼 뒤에 보니까 maybe attending a family wedding, 가족 결혼식에 참석한다라던가 making a big presentation, 아주 큰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라던가 or going somewhere you've never been, 당신이 가보지 못했던 어딘가에 가는 것, 이런 일상생활에서부터 당신을 벗어나게 해주는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래요. 자, 그러면서 It's on those occasions that, 자, 여기도 첫 번째 문장에 보였던 It is that 강조 구문이 보입니다. It is that 강조 구문은 어디를 강조하는 거예요? It is what that 사이에 있는 부분을 강조하는 거죠. 그럼 해석해보면 It's on those occasions that time seems to slow down a little and you feel more fully engaged. 자, 시간이 약간 slow down, 천천히 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and you feel more fully engaged. 그리고 당신이 완전히 몰입된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건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가족의 웨딩에 참여한다라던가 프레젠테이션을 크게 한다라던가 이러한 일상에서부터 벗어나게끔 만드는 사건들이 당신이 좀 더 몰입되는 느낌을 갖게 해준다는 겁니다. 또한 the same holds true if the experience is risky. 자,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경험이 위험하다면, 예를 들면 어떤 거요? Like mountain climbing or parasailing. 예를 들면 산타기라던가 parasailing처럼 뭔가 경험이 위험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Your senses are sharper. 당신의 감각들이 더 굉장히 예민해지게 되고 You notice more. 당신이 더 많은 것을 이렇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Thanks to the release of a feel-good chemical in the brain called dopamine. 자, thanks to라고 하면 뭐뭐 덕택에, 뭐뭐 덕분에 이런 뜻이죠. 방출 덕분에. 근데 뭐에? 우리 뇌에 있는 좋은 그런 느낌의 화학 물질의 방출 덕분에. 근데 그건 뭐라고 불리는 거예요? called dopamine. 도파민이라고 불리는 우리 뇌에서 나오는 느낌이 좋은 느낌의 그런 화학물질의 방출 덕분에 you get a greater rush of pleasure from chance encounters with people than planned meetings. 당신은 기쁨을 더 크게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어디로부터? From chance encounters with people. 자, 여기서의 chance는 우연한이라고 해석해주면 되겠습니다. 사람들과의 우연한 만남에서부터 더 커다란 즐거움, 커다란 이렇게 몰려드는 즐거움을 가질 수 있대요. 근데 뭐보다? than planned meetings. 약속된, 계획된 미팅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많이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거는 이미 계획된 미팅에서가 아니라 우연하게 사람들을 만날 때 더 많은 그런 기쁨을 느끼더라. 또한 good news, financial rewards and gifts are more enjoyable if they are surprises. 좋은 소식이라던가 재정적인 어떤 보상이라던가 선물은 더 즐거워요. 근데 뭐 할 때? If they are surprises. 서프라이즈일 때. 그러니까 아주 깜짝 선물을 받았을 때 이럴 때가 더 즐겁다는 거죠. 내가 예측했을 때가 아니라. It's why. 그것이 바로 the most popular television shows and movies are the ones with unexpected plot twists and astonishing endings. 그것이 바로 가장 유명한 텔레비전 쇼와 영화들이
예측하지 못한 줄거리 반전과 놀라운 결말을 가진 이유입니다. 라고 하면서 끝났어요. 전반적으로 계속 같은 이야기를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를 살아있게 만들고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가져다 주고 우리를 더 즐겁게 만드는 것은 예측된 상황이 아니라 놀라운 것들, 예측하지 못한 것들,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이다 라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빈칸에 우리를 가장 살아있게끔 느끼게 만들어주는 건 바로 뭐야? 바로 뭐야? 예측하지 못한 거야 라는 얘기가 들어가야겠죠. 자, 그게 어디 있는지 보겠습니다. 1번 failure, 실패라는 뜻인데요. 전혀 연관성 없고요. 2번 uncertainty, 얘가 바로 뭐예요? 불확실성이라는 뜻입니다. 정답 나왔네요. 정답 2번이었고요. 3번 repetition, 반복 아니죠. 4번 dependence, 의존이라는 뜻인데요. 얘도 아니고요. 마지막 5번 vulnerability, 이 단어도 여러분 알아야 되는 단어입니다. 취약성이란 뜻이에요. 취약성도 아니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살아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불확실성이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의 첫 번째 문장에 해당하는 부분이었고요. 사실 이 부분이 주제문이라고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좀 해줬는데요. 일상적인 삶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사건들은 더 우리가 몰입하도록 해준다. 자, 또 도파민 덕분에 계획된 만남보다는 어떤 만남에서 더 큰 즐거움을 얻는다. 어떤 만남? 그렇죠. chance encounters, 우연한 만남. 그렇기 때문에 인기 있는 쇼와 영화도 예기치 않은 줄거리 반전과 놀라운 결말을 가지고 있더라 라고 하면서 글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31번 빈칸 추론 문항 살펴봤습니다. 32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3점짜리 문항이었고요. 먼저 오른쪽에 단어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optimal이라고 하면 최적의 라는 뜻이고요. negotiation은 협상, preference는 선호 또는 선호도, production capacity는 생산 능력, 그리고 competitive market. 자, market은 시장이고 competitive는 경쟁적인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경쟁 시장. adapt는 적응하다, 조정하다. 마지막 denial은 부정 또는 인정하지 않음이라는 뜻입니다. 자, 빈칸 부분에 해당하는 문장이 맨 처음에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자, 보면요. A great strength of the market mechanism. 자, 우리 시장 메커니즘의 가장 좋은 그런 장점은 is that 대절 이하래요. That there are incentives. 유인이 있다. 동기가 있다. 자, 근데 뭐할? For individuals. 개개인들이 빈칸할 동기가 있대요. 자, 우리 네모칸의 내용, 첫 번째 문장의 내용 정리해 보면 시장 메커니즘의 장점이 있다. 자, 그게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개개인들이 빈칸할 유인, 인센티브 유인 또는 동기가 있다 라는 거네요. 자, 빈칸에 사람들이 뭐 할 동기, 유인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This stands in contrast. 자, 이거는 This stands in contrast to many strategic situations. 자, 이건 많은 전략적인 상황하고는 대조되는 거래요. 그러면 앞에 빈칸 부분의 내용과 여기 뒤의 내용이 다르다는 거네요. 자, 뒤에 보면 For example, 예를 들면 in political negotiations, 정치적인 협상과 같은 그런 전략적인 상황과는 대조된대요. In which, 자, 그 안에서 it is not wise. 자, 이때 it은 의미가 없으니까 가주어 그리고 진주어 부분 여기 나와 있네요. 자, 보면 it is wise, 현명하대요. 자, 뭐가? Not to let the other side know what one's true preferences or production capacities are. 자, 누군가의 진정한 선호도나 생산 능력이 무엇인지를 다른 측이 알게끔 하지 않는 것, not이니까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대요. 그럼 여기는 다른 측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이 현명하대요. 이게 언제예요?
정치적인 협상과 같은 전략적인 상황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게 현명하대요. 자, 근데 이거와 반대된다고 했으니까 사실 핵심적인 근거가 나온 겁니다. 빈칸에는 개인들이 알려주지 않는 게 아니라 알려준다라는 내용이 나와야겠죠. 그게 사실 정답에 대한 강력한 힌트였거든요. 자, 우리 어느 정도 그래서 정답을 살짝 유추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뒤에 가보겠습니다. A perfectly competitive market that clearly clears on the spot. 자, 우리 여기서 일단 표현을 하나 볼게요. On the spot 이라고 하면 즉각, 그러니까 하나의 표현으로서 즉각 또는 뭐 현장에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clear이라고 하면 깨끗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동사로는 뭐 치우다, 내보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절이 앞에 나와 있는 a perfectly competitive market을 꾸며주죠. 그럼 해석해보면 즉각 치우는, 즉각 내보내는, 즉각 치우는 완벽하게 경쟁적인 시장은, 자, 즉각 이렇게 치워버린다는 게 뭐겠어요? 자, 얘는 상품이 바로바로 다 팔리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품이 이렇게 즉각 치워지는, 상품이 바로바로 팔리는 완벽한 경쟁 시장은 leaves no room for such strategies. 그러한 전략에 대한 어떠한 그런 여지도 남기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어떤 그런 시장 메커니즘에서는 그 뭔가 이렇게 숨기고 알지 못하게끔 하는 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If prices are not sticky. 자, 만약 가격이 sticky하지 않다면, 자, 원래 여러분 sticky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은요, 끈적거리는 또는 뭐 달라붙는 이런 의미를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얘가 경제학에서는 경제학에서의 어떤 가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스티키는 끈적거리는 달라붙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원래 수준에 달라붙어서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이때 스티키는 뭐 쉽게 변하지 않는 또는 뭐 경직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면 자, 만약에 가격이 are not sticky 쉽게 변하지 않지 않는다면, 경직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쉽게 변한다면 as many models assume 많은 모델들이 추정하듯이 individuals adopt their behavior instantaneously 개개인들은 그들의 행동을 즉시 어떻게 돼요? adapt 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면, 즉 경직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쉽게 변한다면 사람들은 가격이 변하니까 자기의 행동을 쉽게 바꾸죠. 소비자들은. Whenever their preferences or the circumstances change. 자, 그들의 선호도라던가 아니면 그들의 상황이 변할 때마다 행동을 즉시 바꿉니다. 그렇죠? 뭐 선호도가 바뀌거나 상황이 바뀌거나 뭐 이럴 때 우리는 소비자로서 행동을 조정을 하잖아요. They stop buying items that do not satisfy their needs. 자, 그들은 그들의 어떤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들을 사는 것을 멈추고 and stop selling items. 또 아이템을 판매하는 걸 멈춰요. That do not provide them with optimal gains. 자, 그들에게 어떤 최적의 이득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아이템을 파는 것을 멈춥니다. Maybe, 아마도 switching to the production of other items. 다른 아이템의 생산으로 전환하면서요. 그러니까 소비자도 나의 선호도가 바뀌고 하면은 그 제품을 사지 않지만 반대로 생산자도 더 이상 내가 판매하는 것이 최적의 이득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파는 것을 멈춰버린다는 거죠. 자, 이건 어때요? 우리 정치적인 어떤 협상에서는 다른 측이 내가 하는 행동을 알지 못하게끔 하지만 우리 경제에서는, 시장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행동, 생산자의 행동, 이게 어때요? 그냥 잘 보여버린다는 거죠. 그리고서 좀 더 읽어보면 If they have motivational problems, for example. 자, 만약에 그들이 어떤 동기적인 문제가 있다면, 예를 들면 falling into denial about the facts that there is no demand for their products. 만약에
어떤 부인으로 빠지는 거예요. 사실에 대한 부인. 근데 어떤 사실? That there is no demand for their products. 자, 그들의 어떤 제품에 대한 수요가 없어 라는 그 사실에 대한 그런 부인으로 사람들이 부인으로 빠지게 된다면 Markets reveal to them. 시장은 그들에게 드러냅니다. Sometimes in quite brutal ways. brutal이라고 하면 잔혹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때때로는 꽤 잔혹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드러냅니다. 자, 뭐를? They better accept this fact. 자, 그들이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더 나아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실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내가 판매하려는 이 제품이 더 이상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 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이 시장이 그런 사실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만큼 시장에서는 어때요? 시장 메커니즘에서는 특정한 행동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정보가 보여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우리 빈칸 부분에 들어가줘야 됐어요. 한번 볼게요. 1번. To take advantage of political situations. 자, take advantage of 하나의 수거입니다. 무엇을 이용하다. 개개인들이 정치적인 상황을 이용하려는 그런 유인이 있다? 아니죠. 1번 틀렸고요. 2번. To endure hardships until prices go down. 자, 우리 endure는 견디다 라는 뜻이고 hardship은 어려움, 고난 이런 의미죠. 그래서 개개인들이 가격이 낮아질 때 동안 어려움을 견디려고 한다? 이런 얘기 아니고요. 3번. To contribute to the price stabilization of items. stabilization은 안정화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개개인들이 아이템의 가격 안정화에 기여한다? 아니죠. 4번. To avoid competition by using negotiation skills. 자, 어떤 협상 스킬을 이용함으로써 경쟁을 피하려고 한다, 개개인들이? 아니고요. 5번. To reveal their knowledge through their behavior.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지식을 드러내려고 한다. 5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우리 어떤 시장 메커니즘 안에서는 행동을 통해서 그냥 단 지식을 드러내게 된다. 그러니까 숨기고 다른 한 상대 측이 알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서의 협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르게 그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는 시장 메커니즘에서 행동을 통해서 나의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드러내도록 하더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내가 더 이상 이제 사지 않음으로써 그걸 드러내고 생산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더 이상 이 제품을 팔지 않고 다른 거를 이제 좀 팔아야지 이런 식으로 행동을 나타냄으로써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드러낸다라는 거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밑에 내용 정리해보면 도입 부분에서 시장의 메커니즘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통해 알고 있는 것을 드러내도록 유도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경쟁 시장에서는 상황이 변하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즉시 행동을 조정하죠. 다시 말하면 소비자가 소비도 조정하고 생산자는 생산도 조정을 합니다. 특정한 행동이 나타나요. 시장은 이렇게 또한 시장은 수요가 없는 제품을 계속 생산하는 것이 불리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정보를 숨기거나 상대 측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행동을 통해서 특정한 그런 어떤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는 지식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32번의 정답 5번입니다. 이렇게 32번 빈칸 추론 정리했습니다. 33번 빈칸 추론 문항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keep up with라는 세 단어로 구성된 표현이네요. 무엇에 뒤처지지 않다 그런 의미고 debt는 빚, 부채라는 뜻. 세 번째 creditor이라고 하면 채권자죠. dependency는 의존, refer to는 무엇을 가리키다, 의미하다 라는 뜻이고요. property는 재산이나 부동산이라는 뜻, mate는 배우자라는 의미. 그리고 blow up 이라고 하면 폭파하다. slang은 속어고 transport는 이동시키다, 옮기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3점짜리 문항이었고요. 자, 우리 빈칸 부분이 맨 마지막 문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 문장을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If you could transport yourself 100 years into the future. 자, 만약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미래로 100년 후 미래로 당신을 transport, 이동시킨다면 you'd find yourself confused. 자, 당신 스스로가 confused,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겁니다. 근데 뭐 때문에? By your great great-son's speech. 자, 우리 grandchildren은 손자죠. 근데 앞에 great이도 붙었으니까 증손자네요. 증손자들의 말에 의해서. 왜냐하면 language itself blank. 언어 그 자체는 빈칸이기 때문에. 자, 빈칸 부분이 있는 그 문장 정리해 보면, 자, 우리가 미래로 가면 그 한 100년 정도 후에 미래로 가면 굉장히 어때요? 와우, 놀랄 거래요.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래요. 근데 왜요? 증손자의 말 때문에. 근데 왜요? 왜냐하면 언어는 빈칸하기 때문에. 언어가 어떻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의 증손자의 말에 놀라게 될지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Dictionary definitions are constantly revised. 자, 우리 dictionary definitions, 사전적인 정의는 are constantly revised, 지속적으로 수정이 됩니다. To keep up with our changing uses and knowledge, 우리의 변화하는 사용과 지식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수정이 됩니다. In Roman times, 로마 시대에 addicts라는 단어는 were people,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 Who are unable to pay their debts. 자, 자신들의 빚을 갚지 못하고 and gave themselves as slaves to their creditors. 그들의 채권자들한테 그들 스스로를 slave, 노예로서 준 사람들을 addicts라고 불렀대요. The world. 자, 근데 이 단어는 eventually came to be associated. 자,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는 마침내 뭐랑 연관이 되느냐면 with drug dependency, 약물 의존과 관련이 있는 단어죠. 그래서 one becomes a slave to one's addiction. 어떤 사람이 뭔가에 어떤 중독된 것에 대한 slave, 노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어가 로마 시대에는 이런 의미였지만 지금 결국은 약물 의존과 관련이 있는 단어의 의미로 바뀌었다는 하나의 예시가 나왔습니다. 내가 첫 번째 예시였고요. 자, 두 번째 예시 또 나와요. The word husband. husband라는 단어는 originally referred to being a homeowner. 자, homeowner,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주택 소유자입니다. 자, 원래는 주택 소유자를 가리키는 거였는데요. It had nothing to do with being married. 자, 여기서 하나의 표현이 나옵니다. Have nothing to do with 라고 하면 뭐뭐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는요, 뭐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냐면 being married, 결혼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단어였어요. 자, 그런데 but because owning your own property, 너 자신의 어떤 재산을 갖는다라는 것이 made it more likely you'd find a mate, 당신이 배우자를 찾는 걸 더 가능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the world, 그 단어는, 다시 말하면 husband라는 단어는 eventually came to mean, 마침내 의미하게 됩니다. A male who has been wed, 결혼한 남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wed가 우리 결혼하다 라는 동사예요. 여기서는 PP 형태, 과거분사 형태로 쓰이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예시까지 봤고요.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예시가 또 나옵니다. On November 5th, 1605, 1605년 11월 5일에 Guy Fawkes라는 사람이 tried to blow up the British Parliament. 자, 우리 Parliament라고 하면 의회라는 뜻이 있거든요. 영국의 의회, 영국 의사당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영국 의사당을 blow up, 폭파하려고 했었어요. He was captured and put to death. 자, 그는 포착돼서 and put to death, 죽임을 당했습니다. Loyalist burned his effigy. 자, loyalist라고 하면 어떤 현 체제를 지지하는 사람, 현 체제 지지자 또는 뭐 충신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현 체제 지지자들은 burned his effigy, 밑에 나와 있죠? 인형이에요. 이 사람을 닮은 그 인형을 태워버렸고요. Which they nicknamed the guy. 자, 근데 그 인형에 the guy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라는 거네요. Centuries later, 수세기 이후에 the world, 그 단어는, 이 단어는 guy라는 거겠죠. guy. 요거. 이 단어는 lost its negative connotation. 자, 그것의 부정적인 함축을 잃고 and a musical named Guys and Dolls. Guys and Dolls라는 그 이름의 뮤지컬이 ran on Broadway. 브로드웨이에서 상연되었습니다. In American slang. 여기까지 이제 한 번 더 끝났어요. 그러니까 단어들이 지금 앞에서 봤었던 Edith도 그렇고 husband도 그렇고 guy도 그렇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의미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또요. In American slang. 자, 마찬가지 미국의 슬랭에서도 또 다른 예시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부터 미국의 어떤 속어에서도 bad means good. 원래 bad는 나쁜이라는 의미인데 이게 속어에서는 좋은이라는 의미고 cool이라는 얘도 멋진이라는 이 의미가 great, 좋은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and wicked. 자, wicked는 원래 못된, 사악한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또 속어에서는 means excellent, 훌륭한이라는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미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속어에서는. 자, 그러면서 if 이제 밑줄친 부분 포함하고 있는 빈칸 포함하고 있는 문장 나옵니다. If you could transport yourself. 자, transport는 이동시키다, 옮기다 이런 뜻이었죠. 자, 만약에 당신 스스로를 100 years into the future, 100년 후 미래로 당신 스스로를 이동시킬 수 있다면 you'd find yourself confused. 자, 당신은 당신 스스로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발견할 겁니다. 자, 근데 뭐 때문에? By your great children's speech. 당신의 증손자들의 말 때문에요. 왜냐면 언어 그 자체는 빈칸하기 때문에. 언어는 뭐 하기 때문에 우리가 놀랄까요? 우리가 혼란스럽고 굉장히 당황스러울까요? 언어는 그 의미가 바뀌기 때문에, 그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게 어디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1번 has the power to build trust among people. 자, 언어가 사람들 사이에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죠. 2번 makes cross-cultural communication difficult. 언어가 문화 간의 소통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아니고요. 3번 is getting simpler generation after generation. 자, 우리 generation after generation은 자손대대로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언어가 자손대대로 더 간단해지기 때문에 아니죠. 4번 needs to be learn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언어가 긴 시간에 걸쳐서 학습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니고요. 마지막 5번 is an ever-changing reflection of human invention. 언어가 인간 발명의 ever-changing이라고 하면 여기 짝대기가 그려져 있었는데 빠졌네요, 여러분. ever-changing, 늘 변화하는 이란 뜻입니다. 언어가 인간이 만들어낸 것에, 인간이 만들어낸 발명품에 늘 변화하는 반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에 계속해서 변화하는 반영물이기 때문에 라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용 정리할게요. 자, 먼저 단어의 의미는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해서 달라지더라.
그래서 addict, husband, guy와 같은 단어가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 의미와 다른 뜻을 갖게 되고 우리 속어에서도 기존 단어가 새로운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더라. 이렇게 언어는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미래 언어는 지금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33번 정리했습니다.